안녕하세요. 두일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1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픽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를 소위 라인을 그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페인트 객체의 속성을 바꿔가면서 그리는 거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이따 후반부에 페인트보드라고 해서 손글씨 쓰는 걸 해볼 텐데 손글씨 쓰는 걸 할 때도 그 선의 속성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선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굵기도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직선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부드럽게 이어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된 점을 이용해서 이어지는 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패스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두 개의 선이 서로 연결된 꼭지점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꼭지점의 모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진 걸로 하면 꼭지점이 서로 끊어지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속성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일련의 점들을 이용해서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조인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운드가 제일 부드럽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맨 끝에 선을 다 그렸을 때 맨 가장 끝에 있는 거의 모양이 딱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라운드가 제일 부드럽겠네요. 그래서 자, 캡이라고 하는 건 끝부분이다. 끝부분을 라운드로 조인이라고 하는 건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부분을 라운드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속성을 페인트 속성에 스트로크가 선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set stroke cap, set stroke join, set stroke meter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t stroke width가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네,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그릴 때는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에 드러 패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패스 객체를 만들고 페인트 객체를 같이 넣어주면 일련의 선들이 한꺼번에 그려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스 객체는 new pass로 만들고요. move to라고 하면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건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line to라고 하면 직선을 요 이전 점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좌표가 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연속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연속해서 이어서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연속해서 그려주게 되면 아까 한 것처럼 이어지는 부분이 부드럽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페인트 속성에다가 자, set stroke cap, set stroke join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패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페인트 보드라고 해서 손글씨 쓸 때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자, 저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캔버스 객체 드러 비트맵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하면서 아유 되게 복잡하게 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더블 버퍼링은 우리가 그냥 뷰라고 하는 게 화면에 딱 보일 때 온 드러로 전달된 이 뷰에 캔버스 객체에다 그냥 그려주면 얘가 성능이 떨어지면서 깜빡임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그리면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메모리에 이 뷰와 같은 크기의 비트맵 객체, 이거는 사진은 아니라 그렇죠, 그죠? 이미지가 아니라 비트맵 객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을 미리 그려요. 그럼 그리는 시간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비트맵 이미지를 그대로 이 뷰에다 뿌려줍니다. 이 뿌려주는 시간은 별로 안 그려요. 안 걸려요. 왜냐면 픽셀 단위로 그냥 색상만 딱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에 똑같은 크기의 비트맵 객체를 만들고 거기다 그린다라고 해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만 온드러 안에서 드러 비트맵을 그려주죠. 그래서 온드러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코드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 전에 미리 다 그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했던 거를 더블 버퍼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한 거는 이렇게 된다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캐시 비트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 장에서 우리가 멀티 터치 할 때, 아,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직접 이해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 my view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었었죠. 이 my view라고 하는 거 뷰를 상속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init이라고 하는 데서는 페인트 객체의 속성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자,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generate라고 해서 on으로 시작하는 거를 override 했죠. 자, 알파벳으로 정렬을 하고, 자, on으로 시작하는 callback 메소드 중에서 onSizeChanged가 자, 이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다. 자, 뷰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찾아요? 자,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됐을 때 화면에 보이는 뷰와 똑같은 크기의 그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때 onSizeChanged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그죠? onSizeChanged가 호출이 되면 그때 우리가 메모리에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if라고 해서 w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고, 그죠? h라고 하는 값도 0보다 크면 이렇게 전제를 둘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이 값은 00인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00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처음에 할 때, 둘째마다 첫째 장에서 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허리젠털로 준 다음에 첫 번째 버튼을 가로를 매치표란데 꽉 채우게 하면 두 번째 건 안 보인다 그랬죠. 값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추가할 공간이 없으니까 제 이게 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거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m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이다 라고 해서 만들고, 이거는 u가 아니죠. 비트맵 자, create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집어넣고 여기에 비트맵에 보면 config라고 해서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거냐. 자, argb 8888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argb 8888로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 그릴 수 있는데 그거를 mcanvas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mcanvas라고 하는 데다가 set bitmap을 해서 자, 우리가 만든 비트맵 객체를 넣어주면 이제 캔버스에 그리는 게 전부 다 이 비트맵으로 그려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nSizeChanged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위에 변수로 올려주면 되죠. 자, mBitmap이라고 하는 것도 올렸고 mCanvas라고 하는 것도 자, 위에 변수로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타입을 없애주면 변수로 할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밑에서 드러를 한번 해주면 되죠. 자, 드러라고 해서 자, 드러를 해주려면 onSizeChange 드러는 처음에 한번 호출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밑에 자, onDraw가 호출이 될 거고요. 이때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있는 이것들을 쭉 그려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draw 뭐라고 할까요? draw 1이라고 할까요? 자, draw 1 첫 번째 걸 그린다 라고 하면 자, onDraw에 이걸 다 직접 여기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빠지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잘라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rivate void draw 1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캔버스 객체가 전달이 되면 되겠네. 캔버스 객체가 전달이 어떻게 돼? mcanvas로 그려야 되니까 전달할 필요가 없군요. 자,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onDraw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캔버스를 써야 되니까 비트맵 그려야 되니까 mcanvas를 써서 그리는 걸로 전부 다 바꾸면 이거는 실제 화면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 객체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래서 비트맵 객체에다가 여기서 다 그려라. 들어 1에서 그려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비트맵 객체를 여기서 캔버스에다가 onDraw 안에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했어요? if라고 해서 mBitmap이라고 하는 객체가 널이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canvas.draw bitmap이라고 해서 mBitmap 객체를 그리면 되는데 0,0 널 이렇게 넣어주면 왼쪽 끝 어차피 뷰의 크기와 똑같은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에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면 화면하고 똑같은 크기가 그대로 화면에 뿌려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볼까요? 결국에는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이전과 똑같은 결과가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결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뭘 한 거죠?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모리에 뭔가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화면에 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그려지나요? 그대로 그려지네요. 오,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법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더블 버퍼링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에 자, 화면에 보여지는 뷰의 크기가 똑같은 비트맵 객체를 만들고 이거를 온드로에서는 그냥 뿌려주기만 한다. 그래서 자, 그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깜빡이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